목수가 모든 사람의 말대로 집을 짓는다면 결국 삐뚤어진 집을 지을 것이다. 덴마크 속담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자동차 안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그때 뒷좌석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직진하는 길이 빨라. 내가 잘 알아. 운전자는 확실하지 하고 확인한 후에 친구의 말대로 직진을 택했지요. 그 다음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물었어요. 이번에는 어느 쪽이야?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머지않아 또 갈림길이 나타났죠. 이번에는 어디로 가? 그랬더니 친구가 귀찮은 듯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지 뭘 매번 물어보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간섭이지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경험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선 안 됩니다. 길은 운전자가 택해야 하고 진로는 본인이 정해야죠. 혹여 길을 잘못 들어 헤매게 되더라도 방황까지 포함해서 전부 여러분의 공부입니다. 진정한 길은 여러분의 가슴이 말해주니까요.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진정한 길은 가슴이 말해준다 한 대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지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지력,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힘 혹은 하지 않는 힘이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다스리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저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에서는 의지력, 참는 힘이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일이 있습니다. 또 이 방송에서 나누어드린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역시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의 핵심은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는 의지력이라고 했어요. 저 역시 이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그 성공의 대상이 공부든 돈이든 승진이든 다이어트든 따뜻한 인간관계든 간에요. 요컨대 행복에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의지력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면 실력은 반드시 늡니다. 출발선에서 남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느냐, 예컨대 선행 과목을 공부했느냐, 이 분야에 경력이 있느냐도 덜 중요합니다. 계속하면 반드시 실력은 올라가거든요. 문제는 딱 하나, 그렇게 실력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는 의지력 뿐이죠. 이렇게 의지력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꾸준하게 의지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사실 제가 강의를 다닐 때 늘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올 거예요. 첫째,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우리는 의지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가 솔깃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책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의지력은 개인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이다. 200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펜실바니아 대학의 연구진은 중학교 2학년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지능지수와 의지력, 자제력 등 여러 요인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를 보면 의지력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고 능력에 따라 학생을 뽑는 좋은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그런 학생들은 결석률이 낮았고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은 반면 숙제를 하는 시간은 많았다. 연구진의 결론에 따르면 자제력이 강한 청소년이 단순히 지능지수가 높은 청소년보다 학문적 성과가 높을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자제력이 강한 청소년은 지능지수가 높은 청소년보다 꾸준히 성적이 향상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적 능력보다
자제력이 학문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의지력을 강화하도록 학생들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지력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 중 한 사람이었던 앤젤라 더크워스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단한 자제력을 지닌 사람들이 간혹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자제력이 이미 그의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의식할 틈도 없이 의지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1960년대 스탠퍼드대 연구진들이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지력을 실험한 적이 있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비롯해 먹음직한 것들이 주어졌다. 연구자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지금 네가 즉시 먹을 수도 있지만 15분만 참고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는 실험실을 나갔다. 몇몇 아이들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연구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마시멜로를 집어먹었다. 약 30% 정도의 아이들이 욕망을 꾹 눌러서 참고선 연구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2개의 마시멜로를 보상으로 받았다. 수년 후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고등학교에 재학할 나이였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에게 학교 성적이나 SAT 점수를 묻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보면 4살 때 순간적인 만족감에 대한 충동을 오래 억제했던 아이들이, 즉 잘 참았던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가장 좋고 SAT 점수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평균 200점이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인기도 좋았고 마약에 손댄 경우도 별로 없었다. 요컨대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나이에도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딜 줄 아는 아이라면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어서는 늦지 않게 등교하고 숙제를 반드시 끝내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압력을 견뎌내는 법을 깨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요컨대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점이 되는 자기 관리 능력이 이미 있는 듯 했다. 시간이 지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던 마크 무레이브는 1990년대 중반에 이 스탠퍼드의 연구 보고서에 주목했다. 무레이브는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는 자기의 경험상 의지력이 항상 똑같이 발휘되는 것 같지 않게 느꼈던 것이다.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기분 좋게 달리기를 하는 날도 있지만 그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다. 또 어떤 날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지만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은 날에는 자동 판매기로 달려가 감자칩으로 배를 채울 날도 있었다. 따라서 무레이브는 이것이 궁금했다. 왜 의지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어떤 날은 의지력이 큰데 어떤 날은 의지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을까? 이러한 그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레이븐이 생각해낸 해법은 바로 따끈따끈하고 갓 구운 맛 좋은 쿠키와 야채의 하나인 알타리 무 그릇을 나란히 놓는 실험이었다. 67명의 학생들이 실험 대상으로 모집되었다. 그들에게는 한 끼를 굶고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 학생들은 불려온 다음에 한 사람씩 차례로 쿠키와 무 2그릇 앞에 앉았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이 실험의 목적은 미각 테스트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학생들에게 의지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절반에게 쿠키만 먹고 무는 먹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무만 먹고 쿠키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무레이브는 생각하길 학생들이 쿠키를 무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지력이 필요하겠지만 쿠키를 먹고 무를 무시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할당된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실험실을 나왔다. 쿠키를 할당받은 학생들은 그야말로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무를 할당받은 학생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따끈따끈한 쿠키를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까닭에 더 비참한 기분이었다.
한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거울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물을 할당받은 한 학생이 쿠키를 집어서 냄새를 맡고는 도로 그릇에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어떤 학생은 쿠키를 집어서 이리저리 냄새를 맡고는 내려놓은 뒤에 손가락에 묻은 초콜릿을 핥기도 했다. 5분이 지나 연구자가 다시 실험실에 들어갔다. 무레이븐의 예측대로 물을 할당받은 학생들은 달콤한 쿠키를 옆에 둔 채 맛없는 물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의지력을 시험받았다. 반면에 쿠키를 할당받은 학생들은 의지력이나 자제력을 발휘할 이유가 없었다. 연구자들은 하나의 종이를 던져주며 수수께끼를 풀어보라고 했다. 그 수수께끼는 상당히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매번 실패하면서도 끈질기게 수수께끼에 도전하려면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했다. 연구자들이 알아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쿠키를 무시하느라 이미 의지력을 소진한 학생들이 더 빨리 포기해버릴까? 결국 의지력이란 정말로 유한한 자원일까? 연구자들은 거울을 통해서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쿠키를 먹은 학생들은 자신의 자제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곧바로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고 대체로 여유로워 보였다. 어떤 학생들은 연구자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30분을 수수께끼에 매달렸다. 쿠키를 먹은 학생들은 평균 19분을 수수께끼를 풀려고 매달린 끝에 못 풀겠다고 포기를 했다. 반면에 물을 먹은 학생들은 이미 의지력을 써버린 탓인지 완전히 다른 식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어떤 학생은 실험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화를 냈고 다른 학생은 얼굴을 탁자에 박고는 엎드려서 눈을 감아버렸다. 심지어 연구자가 들어오자 격렬하게 항의하는 학생도 있었다. 물을 먹은 학생은 평균 8분을 버티지 못하고 실험을 포기했다. 무레이브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쿠키를 포기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의지력을 써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수수께끼를 포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이론에 대한 연구를 200번 넘게 진행했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의지력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팔이나 다리의 근육과 비슷합니다. 많이 쓰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는 그만큼의 의지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랬다. 무레이브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의지력이 필요한 일, 이를테면 퇴근 후에 달리기를 하고 싶다면 낮에 의지력 근육을 아껴둬야 합니다. 이메일을 쓴다던가 복잡하고 따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일찌감치 의지력을 다 소진해버리면 퇴근할 즈음에는 의지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겁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찰스 두이거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 365 공부 비타민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